역대 대세로는 보더라도 이런 대세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대세로는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 3당 합당 하고 나서 92년 그죠? 대선 때 예, 92년 대선 때 그때도 좀 압도적으로 그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그때 맞서기는 했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그때 호남이 고립되어 있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렸었고 그 뒤에 이제 97년도에 이회창 대세론이 또 한 번 있었나요? 이회창 그렇죠. 대세로는 97년보다는 2002년에 2002년이 더 강했나요? 그렇죠. 그래도 97년도도 정말 만만치 않았던 게 그때 이회창 그 국무총리 당시에 YS한테 들이받고 이러면서 감사원장 그렇죠. 국무총리 그때 하면서 대단했죠. 예. 그때 대단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때 특히 젊은 층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다만 이제 그 대세론이 97년에는 좀 금방 그 병풍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금방 허물어졌었고 그걸 이인재가 또 받아가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인재가 경선 패배하고 불복하고 당을 차리면서 그게 있었고 2012년 대선에서는 당시 박근혜 후보를 뭐 대세 후보였다고 볼 수 있었을까요? 그때 대세는 대세였지만 지금만큼은 아니죠. 문재인의 추격도 만만치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때 그 일단 뭐 한나라당 당 내에서는 박근혜 대세론이죠. 압도적인.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상대방인 야권의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뭐 손학규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후보들하고 붙여놨을 때는 그 여론조사들이 계속 엎치락뒤치락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대세론이라고 할 안철수가 수는 없죠. 등장을 했는데 예. 안철수가 진짜 대세였죠 그때. 그때는 뭐 안철수 돌풍이 완전히 무섭게 불던 네. 시기였고요. 3자 대결로 가면은 뭐 가능성 있는 그 정도까지 위협을 했었죠. 그러면 뭐 역대 뭐 대세론이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했던 대세론만 하나 찝어본다면 아무래도 뭐 요즘 언론에서 이렇게 비교를 붙이는 것도 있는데 네. 2002년 이회창 대세론 아니었겠습니까? 그게 제일 강력했던 대세론이 그랬었죠. 아니었나. 도저히 깰 수가 없는 대세로죠. 그 그것도. 2002년 같은 경우는 일단 이회창 당시 그 한나라당 총재가 거의 뭐 그 보수 쪽에서는 이미 상대가 없었고 특히 야권이 그때 이제 사실 망할 지경이었죠. 그러니까 민주당 깃발이 뭐 찢어졌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민주당 지지율이 완전히 뭐 바닥까지 진짜 곤두박질 치고 완전히 희망이 없던 선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2002년 상황을 한번 보면 그 우리가 지난 그 메타였나요? 하여튼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민주당 간판으로는 도저히 선거를 치를 수 없는 그 정도 상황이었어요. 그게 이제 2002년 국민경선 이전까지의 그렇죠. 상황이었고 노풍이 불기 전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뭐 홍삼 트리오라고 네. 칭해지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네네. 그런 뭐 김대중 정부의 어떤 벤처 비리 기업들과 사건. 관련된 4대 게이트가 있었고. 예. 예. 그런 것들이 터지면서 민심이 좀 많이 이반을 했었던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랬던 시절이었고 2002년 선거에서는 좀 2002년 선거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선거예요. 맞습니다. 그때 다이나믹한 후보가 등장해서 다이나믹한 경선판이 벌어지고 다이나믹하게 대선 역전을 했잖아요. 네. 다들 근데 그때 생각만 한단 말이죠. 드라마만 생각을 하는 거죠. 다이나믹한 후보를 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노무현이라는 걸출한 당대에 인물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 깃발은 땅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지만 그 깃발 들고도 노무현이라는 개인 한 사람이 돌파를 해나간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결과로 증명된 게 2002년 국민경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 약 한두 달 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작살이 참패를 났죠. 예.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책임지라고. 노무현 후보 책임져라.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져라. 그러면서 후보 단일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후보 사퇴론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게 시작을 하죠. 네, 정몽준이 부상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그때 월드컵이 또 맞물려 있었죠. 지방선거 직후에 월드컵이 열렸고 정몽준 당시 축구협회장이 급 부상을 하면서 노무현 후보 사퇴론이 아주 그냥 치솟죠. 예. 맞습니다. 네, 그 이회창 대세론과 현재 문재인 대세론을 비교하는 입장은 뭐 기존 언론이나 또는 이제 그 문재인 후보 쪽을 공격하는 입장에서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 비교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뒤집어서 얘기하면 문재인 대세론을 위협할 수 있는 노무현 같은 사람이 과연 누구냐? 그러니까 지금 있느냐?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없잖아. 그거는 이제 쏙 빼놓고 노무현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냐면 근데 군소 후보들은 모두가 자기가 노무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선에란 고비만 넘으면은 자기 이름을 딴 바람이 불면서 그 다이나믹한 후보가 되어서 다이나믹한 결과를 낳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후보가 등장하지 않고서는 이런 얘기는 사실 타당하지가 않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뭐 노무현 전투형 노무현 전투형 노무현 하면서 갖다 붙이는데 다시 정말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과 비교하는 거는 저 같은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실 모욕적입니다. 왜냐하면은 노무현 대통령은 막말을 한다 그랬지만 그거는 언론이 만들어낸 허구예요. 예. 노무현 대통령은 막말을 한 적이 없어요. 서민의 언어를 사용을 했지 그 서민의 언어 속에 정말 저희 같은 사람이 막 쓰는 양아치스럽게 하는 그런 막된 말을 하진 않았어요. 서민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책임감 있는 정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당 정치인으로서 책임감을 보여줬던 그러니까 인기에 영합하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계란 맞았지. 파업 현장 가가지고 소신 발언했다가 대우자동차 가서 계란 얻어맞고 그런 사람이 그런 분을 이재명 성남시장하고 비교하는 거는 좀 자, 어찌되었건 네. 후발 주자들은 네. 자신이 노무현이라고 투사를 하고 네. 다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네. 네. 예, 깨알 같은 스나이핑이었습니다. 아우 그냥 뭐 틈만 나면 그냥 치고 들어오시네. 너 잘 잘랐지? 예, 자, 그 이회창 대세론과의 비교가 있었는데 일각에서는 이번 대선을 그 민주진영이 압도적으로 패배하고 반대로 그 한나라당 세력의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했던 2007년 대선과 비교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부분 뭐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이명박 대세론도 장난이 아니었던 거죠. 한번 12월 19일 선거를 역산해서 당시의 지지율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선거 3개월 전인데요. 이명박 58%, 정동영 8.5%, 손학규 4.8%, 문국현 3.3%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이거는 와. 선거를 하나마나 한 지금 대세론보다 더 심각하죠. 예. 그렇죠. 근데 이쪽도 이제 단일화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거 2개월 전으로 가게 되면은 그 정도는 아니고 51.9대 이명박 51.9, 정동영 20.2, 문국현 8.7. 그러니까 문국현이 지금 안철수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예, 지금이랑 좀 비슷한 구도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더블 스코어. 그리고 선거 이제 1.5개월 전으로 가도 상황이 호전되지가 않습니다. 이명박 39.8, 이회창 19.8, 정동영 10.5, 문국현 8.7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정동영 후보는 그러니까 3위까지 밀렸네요. 이 대목은 그러니까 이회창이 등장했어. 이회창이 등장을 한 거예요. 세 번째 도전 등장하면서 순식간에 거의 이제 20%를 치고 들어와 버리니까 이명박 지지율도 빼가고 정동영 지지율도 빼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죠. 그러다 어디 간 거예요? 끝까지 완주를 했네. 문국현이 빠지고. 자, 12월 12일 선거 마지막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명박 45.4, 정동영 17.5, 이회창 13.6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기억들 나시죠? 네네. 아, 이거 선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는 게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어차피 지는 선거인데. 근데 심지어는 응. 저 같은 경우는 희망을 버리지를 못해가지고 응. 마음속에 계속 저 역전된다. 응. 골든크로스 일어났다. 이 캠프의 그런 주장을 믿고 좀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12월 19일 대선이 끝난 이후에는 이명박 48.7, 정동영 26.1, 이회창 15.1,
문국현 5.8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는 조금 더 붙긴 붙었죠. 네. 그러니까 이 지금 2007년도 결과를 보면 현재 지금 우리 그 다자구도 여론조사를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현재 다자구도 여론조사를 보면 아주 흡사해요. 그러니까 이명박 자리에 문재인을 갖다 놓으면 되고요. 정동영 자리에 반기문 넣으면 되고 이해창 자리에 이재명 뭐 이렇게 집어넣으면 예. 대충 견적이 나오죠. 그리고 문국현 자리에 안철수. 문국현 자리에 정의당을 넣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결과를 보니까 요 흐름이 이번 대선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게 네. 이 11월 7일 선거 1.5개월 전에 이회창 출마했을 때 당시 이제 제3 후보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던 이회창 후보가 뭐 일종의 뭐 컨벤션 효과라고 해야 될지 그래서 2등으로 이제 치고 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요 시기도 있었다고 보는 게 이재명 후보가 이제 급상승세를 치던 시절 반기문 후보를 꺾진 못했지만 뭐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보고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조정이 되게 돼 있어요. 오랫동안 지속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또 시간이 흘러서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12월 12일 그 2007년으로 따지면 선거전 마지막 여론조사 뭐 한 그 타이밍쯤 온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요 일주일 전 여론조사와 당시 실제 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당시에는 샤이정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이게 저 선거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정동영 후보가 17.5%였는데 거의 뭐 9%가 더 붙었네요. 예, 9%가 더 붙었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2007년하고 2017년하고 소위 이제 진보하고 보수를 싹 그러니까 탁 180도 뒤집어 놓으면 판이 정말 흡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소위 이쪽 야권 진영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2007년도에 이명박이 보수 쪽의 대표 선수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것처럼 지금 야권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2007년도 같은 경우 야권이 분열이 됐잖아요. 네. 사실 그런데 보수도 좀 갈라져 나갔죠. 이게 뭐냐면 이회창 자리에 그 당시 2007년 이회창 자리에 누가 있냐면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는 국민의당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듯하네요. 그죠? 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지금 이회창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네. 문제는 문국현 포지션을 누가 차지하냐 그럼 요거는 이제 뭐 정의당이 될 수도 있고 뭐 이재명 후보가 또 될 하나 수도 있고. 가능성은 지금 민주당 내에 있는 경선 탈락자 아니면 경선을 치르기 전에 경선 이미 치르기 전에 빠져나가는 후보가 있을 수 있다면 그 자리 포지션이 제3지대로 간다든가. 그렇죠. 예. 있고 이번에 또 그렇게 볼 볼수 수가 있는 게 이렇게 압도적으로 그 민주당 후보가 대선 후보가 높게 나올 것 같은 전망이 되면은 또 그 진보 정당 표가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또 있죠. 예, 안심하고 예, 안심하고 자기 이념에 맞춰서 투표를 한다. 네. 뭐 이런 현상. 그 문국형의 5.8 같은 것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정의당 후보가. 그렇죠. 예. 이 부분은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도 어쨌든 야권과 그 뭐 문재인 전 대표도 지금 공동 정부를 그러니까 일종의 연립 정부 같은 그런 것들을 구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실제로 그런 말도 했고요. 네. 예. 네. 공동 정부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난해에서 지지난해인가요? 거기서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그 한명숙 네. 그 전 총리가 오세훈 시장한테 정말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새벽에 결국 송파에서 마지막 투표함 까면서 몰표가 오세훈한테 쏟아지면서 역전을 당했잖아요. 네네. 그때 노회찬 후보가 가져간 표. 그죠? 뭐 지금하고는 사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어쨌든 그 표가 조금 아쉬운 예. 그 절박함은 여전히 그건 유효하다. 맞습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다만 뭐 제가 요 2007년 대선 결과를 보면서 결론을 내자면 예를 들어 샤이 그 지지층의 맥시멈을 이게 저 정동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17%에서 26%로 상승을 했으면 약 50% 정도. 그럼 예를 들면
반기문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20%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50%가 추가된다 그러면 30%가 맥시멈 30% 정도라고 볼 수 네네. 있는 나올 거죠. 수 있는 일이죠. 예. 그렇더라도 뭐 딱히 대세에 지장은 없는 대세 그건 지장은 그렇습니다. 없다고 사실은 예. 이게 문재인 대세론을 어떻게 흔들 수 있는 변수로 지금 작용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지금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반기문 전 그 총장이 완주를 한다. 예. 저 비박 소위 비박 대표 선수로 완주를 한다. 그리고 새누리당 쪽에서 황교안 총리 대행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그 우리나라 보수층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35% 정도로 보고 있어요. 네네. 예, 역대 선거 이제 결과를 보면 35%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두 반기문, 황교안을 합치면 한 35에서 40 사이 정도 네네.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러면 나머지는 혹시 표분산이 있다 하더라도 문재인 전 대표가 50% 이상은 충분히 득표할 수 있는 대세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97년도도 정말 만만치 않았던 게 그때 이회창 그 국무총리 당시에 YS한테 들이받고 이러면서 감사원장 그렇죠. 국무총리 그때 하면서 대단했죠. 예. 그때 대단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때 특히 젊은 층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는 예,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다만 이제 그 대세론이 97년에는 좀 금방 음. 그 병풍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금방 허물어졌었고 그걸 이인재가 또 받아가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인재가 경선 패배하고 불복하고 예, 당을 차리면서 예, 그게 있었고 2012년 대선에서는 당시 박근혜 후보를 뭐 대세 후보였다고 볼 수 있었을까요? 가장 강했던 대세론만 하나 찝어본다면 아무래도 뭐 요즘 언론에서 이렇게 비교를 붙이는 것도 있는데 네. 2002년 이회창 대세론 아니었겠습니까? 그게 제일 강력했던 대세론이 그랬었죠. 아니었나. 도저히 깰 수가 없는 대세로죠. 그 그것도. 2002년 같은 경우는 일단 이회창 당시 그 한나라당 총재가 거의 뭐 그 보수 쪽에서는 이미 상대가 없었고 특히 야권이 그때 이제 사실 망할 지경이었죠. 그러니까 민주당 깃발이 뭐 찢어졌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민주당 지지율이 완전히 뭐 바닥까지 진짜 곤두박질 치고 완전히 희망이 없던 선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2002년 상황을 한번 보면 그 우리가 지난 그 메타였나 역대 대세로는 보더라도 이런 대세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대세로는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 3당 합당 하고 나서 92년 그죠? 대선 때 예, 92년 대선 때 그때도 좀 압도적으로 그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그때 맞서기는 했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그때 호남이 고립되어 있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렸었고 그 뒤에 이제 97년도에 이회창 대세론이 또 한 번 있었나요? 이회창 그렇죠. 대세론은 97년보다는 2002년에 2002년이 더 강했나요? 그렇죠. 하여튼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민주당 간판으로는 도저히 선거를 칠 수 없는 그 정도 상황이었어요. 그게 이제 2002년 국민 경선 이전까지의 그렇죠. 상황이었고 노풍이 불기 전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예.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뭐 홍삼 트리오라고 네. 칭해지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네네. 그런 뭐 김대중 정부의 어떤 벤처 비리 기업들과 사건. 관련된 4대 게이트가 있었고. 예. 예. 그런 것들이 터지면서 민심이 좀 많이 이반을 했었던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랬던 시절이었고 2002년 선거에서는 좀 2002년 선거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선거예요. 맞습니다. 그때 다이나믹한 후보가 등장해서 다이나믹한 경선판이 벌어지고 그때 대세는 대세였지만 지금만큼은 아니죠. 문재인의 추격도 만만치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때 그 일단 뭐 한나라당 당 내에서는 박근혜 대세론이죠. 압도적인.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상대방인 야권의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뭐 손학규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후보들하고 붙여놨을 때는 그 여론조사들이 계속 엎치락뒤치락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대세론이라고 할 안철수가 수는 없죠. 등장을 했는데 예. 안철수가 진짜 대세였죠 그때. 그때는 뭐 안철수 돌풍이 완전히 무섭게 불던 네. 시기였고요. 3자 대결로 가면은 뭐 가능성 있는 그 정도까지 위협을 했었죠. 그러면 뭐 역대 뭐 대세론이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서